오늘은 소음체와 소음인에 대해서 오늘 좀 할 건데요. 오늘은 길게 들어갈 거니까. 소음인은 소음체라는 것은 소음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 동물, 어류, 기타 원소들이 있죠. 원소들. 우리가 또 약재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분자구조. 그래서 소음이 성질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 누구 거다? 소양인의 약과 음식이 됩니다. 이거 안 썼네. 소음체라는 것은 소음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 동물, 어류, 기타 뭐 화학 물질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 소음체는 소양인의 약과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체는 락성, 희정 이렇게 되죠. 이거는 전체 음압이죠. 전체. 이거는 개체 음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락성은 원래 락성은 밑으로 함광하죠. 그래서 락성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방 한 곳에 잘 처하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 지방이란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좁은 범위의 이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지방이라 그래요. 지방. 그래서 이 구, 입구자죠. 입구. 입에서 지방을 잘한다. 그래서 미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락성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소음인들은 자기 희생을 항상 각오를 합니다.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야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천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이 락성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런 것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커져요. 12로. 그 다음에 약하게 태어난 정은 희정인데 이건 뭐냐면은 소음인들은 좁은 범위 또는 뭐 한두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에 집중하니까 뭐예요? 매니아적인 성격. 매니아. 뭐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겨요. 그래서 이걸 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만 좋아해서 그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 희성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희정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희정이 촉구하게 되면서 뭐가 비장이 적어지죠. 비소. 그래서 8. 신대 비소가 소음체의 특징이에요. 그럼 비장은 어깨 쪽이죠. 어깨. 이 어깨 쪽이 어떻게 돼요? 전부 어깨가 상당히 약하죠. 자 여기는 엉덩이에요. 둔부. 엉덩이는 어떻게 돼요? 발달되어 있죠. 엉덩이와 복부까지는 발달되어 있지만은 이 상체로 가면서 어깨라든가 이 목 쪽으로는 약하게 되어 있는 게 소음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희정이 이제 촉구하게 되면 계속 비장이 작아져요. 비가 작아져.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희정을 잘 조절해서 일단은 희정을 촉구하지 않게 잘 유지를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심석으로 가슴에 경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일단 자기 객체의 마음인 이 희정을 촉구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면은 일단은 가슴에 경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객체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주관적이야. 그런데 자기를 멸하고 상대 중심으로 가면은 객관성이 됩니다. 객관적.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희정을 희성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희성의 방향대로 이렇게 간 쪽으로 가서 간이 완건해집니다. 간이 10으로 돼요. 그래서 당연한 건 뭐예요? 당연은 소모임. 그래서 자, 이 지방에서는 자기와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은 이제 당연은 뭐예요? 어떤 단체, 작은 모임,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작은 모임에서 일단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연을 잘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주관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말도 듣고 상대방과 계속 이게 부딪히니까 자기 주관적인 거에서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당연을 꼭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되니까 머리가 뭐가 생겨요? 식견이 생긴다. 우리 박사님이 되는 거죠. 박사님. 이게 이제 소음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대 비소. 신장이 커지고 비가 작아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소음체는 항상 무슨 계절로 보면 겨울이에요. 겨울. 자, 봄은 태양인, 여름은 소양인, 가을은 태음인, 겨울은 소음입니다. 그래서 봄의 기운은 목의 기운, 나무의 기운처럼 쫙 올라가고, 여기 기본적으로 화기를 갖고 있고, 태음인은 금기를 가지고 있고, 소음인은 한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름과 겨울은 극단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봄, 가을에 비하면은 그죠? 그래서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줄기에나 입에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 낙엽도 다 떨쳐내버리고 어때요? 수분을 다 밑으로 빼내죠. 나무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이 줄기라든가 잎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에 집중해요? 뿌리에 집중하고 핵심에 집중하고 또 뭐예요? 열매, 뭐냐면 씨앗, 종자. 자, 겨울에는 어때요? 인생에서 겨울은 죽음을 앞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에 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남겨줄 건 남겨주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까 신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생식과 배설에 집중이 되어 있는 소음체. 그래서 소음인은 이제 들어가 볼게요. 겨울이라는 인생의 시련이 오는 시기.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밖으로 드러나는 줄기와 잎은 없어질 의미예요. 이건 뭐 없어질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 뭐예요? 그래서 형식과 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곧 죽을 건데 뭐가 필요해? 그죠? 내 것만 찾아서 나만 좋으면은 이 뿌리만 이게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양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소음인들은 양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 이걸 보충해 놔야 되죠. 영양분. 이 영양분이 뭐예요? 진액이에요, 진액. 영양분을 꼭 지켜야 돼. 보관. 이게 이제 결국 소음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보면은 항상 양기가 부족하고 영양분을 하니까 보면은 약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있으면은 감아서 올라가야죠. 소음인들은 감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스킨십을 좋아해요. 소음인들은. 약하니까 좀 안아. 여기에 청각이죠. 청각. 여기는 시각. 이게 약해요. 청각, 시각이 약해. 다 뭘로 받아들여? 몸에 있는 촉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킨십. 네. 그래서 소음체는 어때요? 겨울이니까 항상 차갑고, 수기니까 수분이 많은 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 거 음식이에요? 소양인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음이들이 살기 좋은 데는 어딜까요? 자, 살기 좋은 데는 물이 많으니까 건조한 데 좋아하겠죠. 건조하고. 차가우니까 어때요? 따뜻하고. 덥고 건조한 거. 어디예요? 덥고 건조한 거. 사막이죠, 사막. 사막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거의 소음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로에 있고, 그 다음에 선인장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알로에 선인장들은 소음체예요. 그래서 알로에 이런 거, 백년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걸 다육식물이라고 해요. 다육식물. 선인장들. 이게 소음체인 겁니다. 그래서 말들이 소양체거든요. 말들이 변비가 생기면은 진액을 보충해서 빼야 되니까 이때 선인장 알로에. 말이 알로에를 먹으면은 그게 먹어요. 이 사막에서나 이런 데서는 원래 소양체는 열기가 촉에 많은데 밖에도 더우니까 진액이 고갈되어서 대변이 안 나가요. 그래서 변비가 생겨. 말이. 그때 뭘 먹여야 돼요? 선인장 알로에를 먹어요. 알로에를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 그게 자기들 약인 줄 알아. 알로에를 먹고 나서 진액이 보충되고 속에 있는 열도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속열이니까 속에 있는 열이 하니까 변비가 해결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뜨거우면 염증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염제, 염증이에요. 항염. 소염. 차갑게 하니까 진통. 소염 진통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차가우니까 해열제. 그 다음에 이뇨제다. 왜? 다 배설시켜버리니까. 배설이 집중이잖아요. 소양인들한테는 또 뭐가 돼요? 생식기에 보충하는 정력제가 됩니다. 정력제. 기본적인 특징인 거예요. 차가우니까 소염, 해열. 수분이 많으니까 보온제지, 보온. 진액을 보충시켜주니까 보온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설과 생식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정력제, 이뇨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소음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소음체의 특징은 지상부, 그러니까 줄기와 잎부는 환희하지 않아요. 대신 어디에 집중을 해? 뿌리 파고 들어가요. 뿌리가 깊게 퍼져 있고 뿌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소양체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파는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만 무숭무숭 화려하고 뿌리 뽑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아주 작잖아요. 이게 소양체예요. 소음이는 뿌리에 집중해요. 뿌리가 깊어. 위에는 형식적이야. 잎과 줄기는 형식이. 이게 좀 약해요. 이게.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어때요? 쭉쭉 기르나는 것들. 쭉쭉 곱게 자라는 것들 뭐예요? 잣나무, 단풍나무 봐보세요. 어때요? 희지 않죠? 쭉쭉 뻗잖아요.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은 목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은행나무, 단풍나무가 아니라 은행나무 이런 것들은 다 태음이 있거든요. 태양체가 태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잣이 태음이 있거든요. 은행이 태음이 있거든요. 이게 자라는 모습이죠. 소양이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뿌리는 이렇게 있어. 근데 지상부는 화려하죠. 부자 초가 다 그런 거예요. 파도 그렇고. 자, 가을에는 어때요? 우리가 남이가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식물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동물들은 항상 뭐뭐 하고자 할 아까 뭐였죠? 거처하고 똑같죠? 거처. 어디에 머물기만 하지. 그러니까 어디에 장소에 머물려고 하지. 불욕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앞에 나서는 게 없어요. 다 항상 소극적이에요. 이게 소극적이라는 거죠. 소극적.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항상 요 되고자 할 자가 되려고 하지 불욕이 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웅 겨룬다. 자웅이 뭐예요? 암컷, 수컷. 이게 자웅이에요. 뭐냐면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음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음체는 기본적으로 양기 부족, 영양분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기가 부족해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기본적인 그 영양분을 보관해도 겨울에는 항상 부족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에너지도 부족하고 기운도 부족하고 양기도 부족해. 근데 할 일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할 거만 해야 되겠죠. 응? 1시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을 하는 거예요. 핵심만.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양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거나 기분 좋다고 하면 어때요? 그냥 누워있어요. 소음이들은 누워있어. 지금 뭘 해야 되지만은 안 하고 그냥 누워있어요. 뭐 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누워있어요. 자, 항상 어딘가에 거처하여 머무르려 하지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쪽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목과 견부는 약해요. 거기는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들 힘이 없어요. 소양인들은 어깨가 탁 쳐져 여기를 딱 펴고 이렇게 하고 있고, 태양인들은 목을 드는 힘이 강하죠. 근데 소음인들은 탁 쳐져 있어요. 그래서 미각이 발달하고 신장 기능이 좋고 배설 능력이 좋다. 생식 능력이 완성하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지방이 가장 강력한 음이에요. 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음을. 이게 지방. 이게 돼지예요. 돼지. 이게 소양체입니다. 소음체입니다. 그래서 소양이들이 돼지를 먹어요. 이
그 다음에 지 봐봐, 지. 이렇게 안전히 기어서 다니잖아요, 기어서. 그게 이제 지. 그 다음에 캥거루 봐요, 캥거루. 어깨가 어때요? 다리는 엄청 강하죠, 이렇게. 다리 손은 요만하잖아요. 그죠? 이 다리에는 힘이 엄청 나요. 다리로 싸워요, 캥거루는. 다리로. 캥거루, 토끼 같은 경우, 토끼는 어때요? 앞발이 작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발이 어깨 쪽이 약해지죠. 그 다음 어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광어를 한번 봐보세요. 광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 조그마죠? 배는 이렇게 넓적 해가지고 어때요?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누워있잖아요. 원래 세워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워있어요? 완전히 배가 이게 물고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우리 모양 보면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냥 아예 누워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 면이 넓죠. 그리고 몸이 커지죠. 나 북어 같은 경우는 어때? 북어. 부풀죠. 이게 이제 다 소음체입니다. 네. 그래서 가자미, 쥐치. 얘들은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있는데 거의 안 움직여요. 광어도 갯벌 같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디에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는 것, 안 움직이는 것도 뭐예요? 해삼, 굴, 우렁, 전복, 멍게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 한 자리에 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물 밑바닥에 들러붙어 써 있는 조개들. 순하고 움직임이 적고 아래턱이 발달되어 있고 형체가 넓적하거나 복부가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어류들이 다 소음체예요. 이것들은 다 누구 거? 소양인 음식. 자, 야채 끊어 보시고.